글로벌 인사이트 클럽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김민준입니다. 저는 한국 출신 외교 전문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글로벌 인사이트 클럽에서 겪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민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참석하는 글로벌 인사이트 클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제 정세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사교 클럽이죠. 지난주 목요일 저녁 평소와 같이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날은 조금 특별했어요. 민준의 눈이 반짝였다. 6개월 만에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아흐메드 알 사우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친척이라고 소개했어요. 왕실과 관계된 사람이라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죠. 민준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이 많은 편이라 아흐메드가 어떤 사람인지 천천히 알아가 보고 싶었어요. 게다가 그를 데려온 사람이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러시아인 블라디미르였거든요. 아흐메드와 블라디미르 두 사람 모두 제 경계 대상이었습니다. 민준은 그날 밤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저녁 모임이 한창일 때 아흐메드가 제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외교 전문 기자시죠? 이렇게 말이죠. 굉장히 무례했어요. 자기소개도 없이 마치 제가 그를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는 듯한 태도였으니까요. 민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네, 저는 김민준이고 외교 전문 기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죠? 그러자 그는 더 거만해졌어요. 지금 제가 누구냐고 물어본 겁니까? 아까 사람들이 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을 텐데요. 저는 아흐메드 알 사우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죠. 민준은 쓴웃음을 지었다. 아흐메드는 제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벤코리아 운동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였죠. 한국에 관한 모든 것을 소비하지 않겠다는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여행은 물론이고 한국 음식, 물건, 영화, 드라마까지 모든 것을 거부하는 운동이라고요. 민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사실 저도 기자로서 이런 이야기에 흥미가 없지 않았어요. 실제로 SNS에서 벤코리아 검색을 했더니 수많은 게시글이 나오더라고요. 아흐메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 국가 중에서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라며 이 불매운동으로 한국의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인들이 한국에 불만을 가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인들에게 비자를 요구했다는 거였어요. 그게 전부였죠. 해외여행의 비자가 필요한 건 흔한 일인데 아흐메드는 이것을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흐메드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의 주장에 사람들이 동조할 거라 생각했는지 더 큰 소리로 말했죠. 한국은 비자를 받은 사람도 입국 심사에서 돌려보냈다면서요. 민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다행히 우리 클럽 사람들은 1차원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한 스웨덴 사람이 나서서 자신이 1년간 한국에서 살면서 경험한 한국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아흐메드는 당신이 유럽인이라서 좋은 대우를 받은 것이라며 반박했죠. 민준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스웨덴 사람은 한국이 중동 출신 이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말했어요. O projeto Juntos Educar, que premia. 하지만 아흐메드는 계속해서 한국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인들의 입국을 막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때 캐나다인 회원 제임스가 등장했어요. 그는 말레이시아가 없으면 한국이 망할 거라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거냐며 반박했죠. 사우디 관광객이 줄어드는 동안 일본, 호주, 브라질 등 다른 나라에서 오는 여행객들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을 짚었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한국 관련 사업장들은
대부분 사우디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곳들이니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사우디 자국민들일 거라고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임 이후에 저는 벤코리아에 대해 조사해봤어요. 결론은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인들의 입국 절차를 까다롭게 한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불법 체류 국가 1위였기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불법 체류자들이 하는 일이 대부분 불법적인 활동이었다고 해요. 이걸 알고 나니 한국의 조치가 오히려 너무 늦었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민주는 표정을 바꾸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놀랍게도 아흐메드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예상과 달리 꽤 공손한 태도였죠. 김 기자님, 저는 정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 곳을 다니며 이 사실을 알렸는데 아무도 말레이시아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흐메드에게 다음 모임에 와서 이야기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는 너무 좋아하며 알겠다고 했죠. 하지만 제가 제안한 모임은 이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자리였어요. 민준의 눈빛이 장난스러워졌습니다. 며칠 뒤 대규모 모임이 열렸고 저는 아흐메드를 모두에게 소개했어요. 정기 모임에 오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죠?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소속 아흐메드 알-사우드 씨입니다. 그러자 아흐메드가 다급하게 제 소매를 당기며 왕실 소속이 아니라 왕실 측근이라고 속삭이더군요. 민주는 한쪽 눈썹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흐메드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한 참석자가 왜 한국이 사우디인들에게 비자 심사를 강화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죠. 그러자 아흐메드는 더 과격한 주장을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장관이 러시아와 함께라면 한국을 순식간에 점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민주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국제 정세가 경직된 상황에서 이런 식의 군사적 발언은 적절하지 않았죠.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을 점령한다는 발상 자체가 우스웠어요. 러시아인 블라디미르조차 당황했더라고요. 민주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모임에서 가장 연세가 많은 노신사가 나섰어요. 그분은 전직 미군 장교였는데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권이라는 사실과 사우디아라비아와는 비교도 안 된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했죠. 아흐메드는 우리는 러시아와 함께라고 우겼지만 블라디미르조차 아흐메드의 주장을 부인했어요. 민주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흐메드와 블라디미르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아흐메드가 실제로는 왕족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도 드러났죠. 결국 두 사람 모두 클럽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무작정 믿지 않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상호 이해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누군가 한쪽 편만 들려주는 이야기는 항상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도 국제 뉴스를 접할 때 항상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